솔직히 말해서 정부, 국회, 정치,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는 인간들이 하나도 우선 없다고 봐요. 거의 없어요. 복지 문화 예산 중에 민간 부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상당 부분 삭감이 됐어요.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남한산성 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져 오던 그런 사업들이 삭감이 돼서 일부 그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도자를 보니까 성남시에서 갓탤런트 오디션이라는 것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화재들이나 또한 그 성남문화예술 이쪽 그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워크아웃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문화예술 쪽에서 전문가도 별로 없는데 한두 명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더욱 그 지역 예술인들을 화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자세한 것을 제가 기자회견 끝나고 한번 잘 살펴서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고 재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재조정하고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이쪽에. 네, 서울경제 손대성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CS 가셨다가 그 이후에 그 카네기 멜론대 그 캠퍼스 유치 관련해서 그 좀 긍정적인 답변을 얻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이번에 뭐 제2차하고 제3판 교회 뭐 학교 유치하는 해외 유수대학 캠퍼스 유치하는 그 내용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어떤 협의는 전혀 없었고요. 경기도가 나름 어떤 구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좀 뭐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아마 그렇게 발표했는지 어쩐지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 좀 경기도의 입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저희 자체로 그러한 그 우리 판교의 유휴부지라든가 여러 또 우리 공간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가 자체적인 입장으로 카네기 멜론대의 자체 인맥과 자체 연결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경기도에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경기도에 좀 확인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손을 드셨는데 서서. 네. 예. 뉴스백의 김동출이라고 합니다. 현재 성남시는 90만의 인구가 성장한다고 되어 있네요. 경기도에는 그 수원, 용인, 고양이, 화성시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성남시도 조만간 100만을 넘길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판교 고시설 등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후보들. 그리고 그 현재 3개 특례시가 된 것도 인사권과 재량권을 완전히 그 발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미약합니다. 성남시가 특례시가 되는 그 연도를 예상하시는 것과 그 특례시가 된다면 중앙정부에 어떤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특례시에 대해서 별로 저는 이렇게 매력을 갖고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인구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시의 활력과 또 이 도시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청년들이 들어와서 질 높은 일자리를 많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성남시 또 그러한 또 파급 효과로 우리 도시의 어려운 또 시민들이 또 서로의 나눔의 어떤 그런 걸 같이 해서 복지 도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가는 게 중요하죠. 특례 도시하면 시민들께 시 공무원들이 좋아요. 우선 시장이 좋아요. 이 정무직 부시장을 한 명 더 들 수 있고 공무원 티오를 늘릴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저는 거기에 큰 뭐 이렇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도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많이 들어가면 자연히 그거에 따라서 또 주택 공급도 하는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한다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로 해서 특례시가 되는 건 모르는데 특례시가 목적이다. 제가 국회에서도 인구 90만인가 넘으면 성남시 특례시 되도록 법안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는데 20대 국회에서 그 사실은 우리가 특례시 되면 환상이 있어요. 특례시 되면 무지하게 시민들이 좋을 것 같은데 별로 좋을 거 없어요. 시장이 우리 공무원 3,300여 공무원과 함께 시정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자존심 있는 도시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서 기업이 들어오고 저희가 이번에 그 사랑의 온도탑 우리 복지기금 나눔 모금하는 게 작년에 재작년에 12억으로 100% 달성했는데 올해는 13억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근데 올해 16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 100도를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성남시에 민석팔기에 기부하고 싶다. 계속 막 들어와요. 여태까지 사회복지운동 모금에 성남을 패스하고 했던 모 기업에서도 성남시에 직접 그냥 와가지고 큰 돈을 기부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남시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들이 기대를 걸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특례시 우리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91만 9천 명 이렇게 됐던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리모델링해서 분당의 3개의 단지가 느티마을 4단지, 3단지, 무지개마을 4단지 3개 단지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또 원도심에 재개발 또 해서 또 많이들 나가고 그 재개발해서 원도심에 이 조합원 수,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들의 숫자는 늡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60%나 되는 세입자분들은 이 성남 안에 비싼 이 주거 집값 속에서 여기 못 사세요. 그냥 광주 이렇게 집 싼 데로 많이 나가시고 그 인구 감소가 현재 그러한 성남시의 그런 재개발 재건축의 그런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걸 우리가 메꾸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성남시 또 가용 토지들이 다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린벨트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분당 신도시 노후도시 지원 특별법도 통과됐으니까 그걸 계기로 우리 성남시가 그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 제한 구역을 그걸 풀어서 이주단지 만들면서 우리 인구도 늘리고 우리 주거 공급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자 이런 내부에 그게 있습니다. 저는 특례시에 대한 무슨 환상 없습니다. 예, 오늘 아까 말씀드린 일정상 질문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좀 더. 네, 김기태 의원. 예, 뉴스브레인의 김기태 기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주단지 조성이 지금 큰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 제한 구역 폐쇄를 해서 이곳에다가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당 통합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단지를 묶어서 4, 5천 세대 이렇게 한꺼번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인근 광주시 같은 지자체와 MOU를 맺어서 굳이는 인근 지자체가 제공을 하고 아파트 공사비는 성남시가 부담을 해서 향후에 이주가 완료될 경우에는 그 지자체에다가 기부 체납하는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자체 그 땅을 제공한 지자체는 세수 증가와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고 우리 시는 빠른 그 대단지 이주 단지 조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우리 성남 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분당 공동주택 아파트 사시는 분들을 다른 도시로 가라. 이주단지가 그쪽에 있다. 그럼 사실 시민들 반응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좋아할 리가 없으시죠. 그래서 성남시 관내에 개발 제한 구역, 좀 보존 가치가 낮은 그런 데를 푸는 게 저희 시의 일차적인 목적이고 지금 그거를 국토부하고 LH하고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기자님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일정도 있으시고 그래서 꼭 필요한 질문 서면으로 주시면 꼭 두 분만 더 받고 예, 제가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프라이즈 뉴스 정명달 기자입니다.
100만을 눈앞에 두고 지금은 이제 92만으로 인구가 아까 줄었는데 그 설명 좀 전에 하셨고요. 산후조리, 임신, 출산 및 청년 정책은 좀 이 기자 브리핑에 눈에 띄는데 반면에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 정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자회견문에 담지 못한 교육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우선 이 기자회견문에 드는 약간 읽지 않은 게 있어요. 1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뭐 등등 있는데 여러 정책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국가 정책에서 저출산 문제가 이게 한 20년 동안 200조인가요? 돈을 무지하게 쏟아붓다고 하는데 해결은커녕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산후비 준다고 일단 솔직히 그냥 복지다 이거는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산후조리비를 주든가. 근데 저출산 문제라는 꼬리표를 달고 복지를 막 한단 말이에요. 또는 선심 정책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절대 아주 그런 정책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출산에 관계도 없는, 아니 산후조리비 100만 원 받는다고 누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결혼을 하게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국가 정책이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하면 아기를 하나 정도는 낳습니다. 최소 요즘에 하나 둘은 낳아요 그래도. 근데 결혼을 안 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정년기에 들어선 청년들에게 부모들이 걱정하고 그러죠. 청년들 뭘 안 해도 보면 그 오피스텔 뭐 그 조그만 것들 많은데 다 청년들이 살아요. 다 1인 가구들이 성남시가 33%입니다. 1인 가구 비율이. 물론 이제 독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이제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유럽이라면 결혼을 안 하고도 아기 낳고 막 그러는데 우리 한국은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아요. 그럼 뭐냐? 결혼을 해는 결혼 인식 개선. 결혼하면 축복이다, 행복이다, 결혼은 필수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어린 청소년서부터 잘 갖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결혼 인식에 대한 좀 개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하고 작년부터 쭉 논의를 해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학교에 이렇게 결혼에 대한 근데 이거를 국가가 출생률이 낮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기 낳아야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해요. 누가 거기에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보다 더 안 합니다. 이게 전쟁터 나가야 된다면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치는 그런 인식들이 있죠. 우리가 문화 인식이 있어요. 그게 생각인데 결혼은 내 자유 뭐 안 한다고 그래서 무슨 국가에 뭐 불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그 솔로몬의 선택 같은 거를 자꾸 확대해 나가면서 다른 도시들도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야 뭐 친구들끼리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갔다 와서 갔더니 좋다. 거기 누굴 만났어. 이렇게 해서 그런 청년층에 대한 그런 많은 도시들이 그런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 운동을 벌여가지고 결혼을 많이 하게 하는 문화, 그런 시책을 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 그런 했던 건데 또 이거를 복지 차원에 이것을 뭐 했던 걸 안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결혼을 많이 하게 하고 뭐하는 어떤 특별한 그런 효과적인 정책에 돈을 쏟아 붓는다면 이런 돈을 어떤 받는 경우는 이거 주는 걸 안 주면은 이 반발이 거세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좀 주는 거 안 주면 그것도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 복지 또 저출산 정책에 대한 어떤 복지 성격의 어떤 지원 정책이라는 거, 그 정말 저는 국가적으로도 다시 재고해야 되고 아주 큰 문제고, 저도 국회에서 많이 떠들었는데 이게 안 돼요, 잘. 책임자가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자 없어. 대통령 직속? 대통령이 하나요? 안 하지. 바빠 죽겠는데. 장관들 여러 때려놓고 얘기해봐서 장관들 다 뿔 뿌리고, 그 총리실에 넣어도 총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저출생 극복 무슨 이 총리급으로 우리가 교육 또 기재부 이런데 이제 부총리급 뭐 있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거의 이걸 담당하는 총리급 그 제도 이거 넣어서 이 책임 부서를 정확히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복지부가 주관 부처예요. 복지부가 이게 복지부가 주관 부처니까 그저 이렇게 복지해 주는 거, 뭐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런 식의 치우쳐 있어요.
제가 너무 길었는데 그 저출생 대책은 국가가 실패했다고 저는 보고 어느 정권이든 간에 그리고 성남시는 그나마 국가에서 못하는 일을 뭔가 하려고 지금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올해부터 시행할 거 여러 가지 그 제가 민간이든 또 국공립이든 이게 보육시설 저 어린이집 또 이렇게 만나면 늘 제가 거기서 좀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결혼은 축복이고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 이런 걸 우리가 자꾸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그리고 우리가 또 집안에 아프면 누가 아프면 병원 간병해 줄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이 혼자 결혼하고 안 하고 살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에 대한 그 가정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그런 문화 인식 개선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 몇 푼 이렇게 뭐 준다고 청년들이 결혼 별로 안 합니다. 솔직히 인식이 전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육부가 교육정책도 저는 뭐 다른 거보다도 그런 국회에서도 그거 제가 떠들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그 교육부가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데도 이거 뭐 책임자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부, 국회, 정치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는 인간들이 하나도 우선 없다고 봐요.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게 해결됩니까?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주 그 정책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제가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대단히 문제인데 유구 통합에 대해서 이거 대하면 제 시장으로서 하는 것보다는 이 국가 정책으로 크게 이루어지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신년 어린이집 임원분들 만났는데 거기서 좀 걱정도 하고 어린이집이니까 이렇게 늘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교육부로 이게 부처가 넘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일본도 그게 오랜 기간 걸려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가 정책 큰 정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먼저 앞서서 하기에 조금 그런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개인 생각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장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고 예, 이제 한 분만 더 하고 이렇게 한 분만 좀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세 분이 동시에 하실 수 없나? 그러면 30초만 질문을 짧게 해주세요. 제가 좀 많이 늦어서 짧게. 네, 투데이경제 이일수라고 합니다. 지금 성남의료원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으로 민간 위탁 결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질 좋은 서비스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제 공공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좀 해소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저희가 하나 보십시오. 민간으로 위탁한다 무슨 진료비 오른다 반대하는 이제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법무부하고 법무병상 협의를 해서 그 4개 병상 폐쇄병동의 정신과 그 수용자들 그 4병상을 할애하는 거에 대해서 그 굉장히 공공의 역할입니다. 그 정신질환자가 수용 중에 정신과 전문의 치료를 제대로 받기가 어렵죠. 못 받죠. 그럼 그런 환자 겸 수용자들이 우리나라에 수용자의 10%가 된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가. 그러면 그 10% 되는 그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고 출소해서 사회생활할 때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치료 중단 상태에서 있다 보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서현동 또 옛날에 19년도인가에 그 임세원 강북 삼성병원의 정신과 의사 살상했던 그런 사람들이 치료 중단을 해서 그래요. 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정부가 공주병원에 800병상의 정신과 수용자들 치료 그게 병원이 있습니다. 공주병원. 근데 부족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왔을 때 여기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정부에서 그걸 지어라. 수도권에 어디든 좀 공주에 있으면 왜 수도권에 가기 어렵다면 좀 몇 개 지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 협약식 할 때.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좀 정부가 할 일도 좀 게으르게 했죠. 근데 일단 현실은 어떡합니까? 민간 병원에서 그거 안 하죠. 공공의료기관에서 병원에서 그거 조금 우리가 4명 36개 폐쇄병상 중에 그 509병상 중에 4병상 그리고 법무부에서 돈을 내서 그때 한동훈 장관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법무부에서 돈을 내서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겠다. 근데 그거를 보호관찰소처럼 또 이렇게 막
엮어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보호관찰소는 흉악범죄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보호관찰소에 가서 매달 또는 뭐 2달에 한 번이고 자기 그 점검을 받아요. 수시로 그 사람들이 그 관내 수시로 드나들죠. 근데 이거는 교도관 없이. 근데 이거는 교도관이 완전히 처음부터 수갑 채워가지고 정신과 그 폐쇄병동 쇠철문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집어넣고 거기서 약 먹고 치료받게 하고 좀 좋아지면 이제 해서 투약을 이제 처방받아서 교도소 가서 다시 뭐 하고 그 교도관이 완전히 상주해서 하는 이걸 어떻게 보호관찰소하고 비교하면서 그런 선동질이 정말 나쁜 겁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게 올바른 겁니까? 그래서 공공의료 아까 이제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을 다한다는 게 뭐냐? 첫째 일반 영리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립 대학병원이라 하더라도 거기보다 진료비가 좀 싸야 돼요. 그래서 서민들이 이용하기 좀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공공의료기관에 보험료는 똑같아요. 공공의료기관이든 일반 대학병원이든 보험 적용되는 건 똑같습니다. 비율이. 근데 대학병원도 암 환자는 또 희귀난치성 질환은 보험 수가의 5%밖에 안 돼요. 총절료 5%.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난치성 질환 암 환자들은 항암제도 5%. 굉장히 우리나라 기초수급자는 또 돈 안 내요. 그 문제는 비급여 조항에 비급여, 급여가 안 되는 보험이 안 되는 항목 때문에 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럼 그거는 우리는 대학병원과 협약할 때 해야죠. 우리는 시장 밑에 누누이 밝혔지만 비급여 수가 심의위원회를 둘 거예요. 거기서 함부로 그냥 높게 받지 않도록 할 거예요. 왜냐, 저 성남시 거니까 또 시 예산으로 세금으로 혈세로 지원한단 말이죠. 적자분을. 대학교는 하나도 손해날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이제 진료비에 대해서 보완할 거고 또 그리고 이제 유사시에 코로나19 그런 감염병 국가 감염병 사태라든가 무슨 큰 재난 사태라든가 이럴 때는 그 병상에 모두가 될지 50%가 될지 30%가 될지 그건 이제 협약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병상을 내놓고 대학병원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저것이 국가재난, 감염병 사태 이런 게 맨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은 맨날 있어요. 환자는 맨날 갑니다. 지금 맨날 가는데 그게 의사도 제일 중요한 게 직영을 하면 전 처음부터 옛날부터 반대했어요. 직영하면 의사를 못 구해요. 의사를. 지금 3억 준데도 의사가 안 오고 몇 군데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의사가. 그래서 그러면 병원이라는 건 종합병원은 꽉끼리 연결이 돼야 돼요. 사람의 신체가 암 환자라도 이것도 만약에 비뇨기과 암 환자다. 비뇨기과만 내는 게 아니죠. 내과 당뇨가 있는 환자가 무슨 전립선암이다. 그러면 내과에서 당뇨 치료하면서 같이 컨설팅하고 의사끼리 환자들은 눈에 안 보이게 자기들끼리 그 환자 케이스 그걸 가지고 합니다. 계속해서 당뇨약은 어떻고 그걸 끊임없이 그러니까 종합병원이라는 그게 돼 있어야 종합병원인데 성남시립의료는 종합병원이 아니에요. 규모만 컸지. 전 그대로 1년에 300억 시예산 그 의료 손실 600억까지 되는 갈수록 늘어납니다. 전 유지를 그냥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살아온 모든 소신과 저의 명예와 모든 걸 걸고 전 저대로 현재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변화를 꾀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질문은 짧은데 답이 기네. 예. 제가 문제네. 자, 그럼 한 분만 더. 시장 이제 서면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드셨는데 한 분만 하시고. 네. 타비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제 판교는 경기도 1조 7천억을 투입하는 민간통합 지식산업센터를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를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성장력보다 특정 산업군을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산업 혹은 크루즈 산업체는 말이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투자 육성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아까 그 말씀드린 내용에도 들어가 있고요. 강소연구개발특구라든가 그 삼판교 모르고 또 바이오 문제는 바이오 클러스터는 저희가 정자동에 주택전시관 부지 33,000평에 저희가 이제 용역 지금 뭐 진행 중이고 경기도에 뭐 타당수조사 이제 신청하고 이제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판교에도 바이오 첨단 산업들이 있습니다. 오거나이도 사이언스 무슨 뭐 업체 이름들이지만 아주 첨단 지금 국가 전체에서 첨단을 걷고 있는 줄기세포 사업 그 업체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건 그런 대로 육성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우선 그 판교 지역은 이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제 클러스터를 만드는 걸 위주로 하고 있고 바이오는 주택전시관 정자동 부지에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큰 규모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판교, 삼판교에 또 앞으로 이제 공사를 이제 하게 되고 앞으로 입주가 되면 거기에 또 첨단 기업들 유치가 되도록 또 우리 기업하기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좀 유인하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클러스터라는 게 이제 하나의 직접 그러니까 유사한 그런 기업들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이제 모으는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판교는 좀 여러 종류의 기업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하기에 좀 더 저희가 기업들을 좀 찾아보고 또 발굴하고 해서 좀 우리가 묶어서 공동으로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함께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성남시경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